안녕하세요. 손주 보는 재미만큼이나 썰맘 듣는 재미에 푹 빠진 60대 여자예요. 여러분들은 고백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몇 해 전 정말 잊지 못할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의 그 벅차고 감동적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기에 더 잊을 수 없는 제 인생 최고의 고백이었지요. 엄마, 아빠, 저랑 누나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엄마 아빠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안 돼요. 저희 평생 외롭게 살면서 서주를 비관하며 살았을 거예요. 맞아요. 엄마 아빠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나 성진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어요. 엄마 아빠를 만난 게 우리 둘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에요. 얘들은 우리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뭘. 텅편 넉넉하게 키운 것도 아니고 니들이 우리 만나서 고생 많았지. 그리고 우리 쑥스럽다. 이제 그만해. 저 제 결혼식 자리에서 꼭 부모님께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남매가 엄마 아빠를 만난 건 행운이기도 하고 또 가장 큰 기적이기도 해요. 두 분의 자식이 된 게 저희 남매 인생의 축복이에요. 다음 생에도 저희 부모님이 되어주실 거죠? 두 분께 앞으로 평생 효도할게요. 저희 마음 아시죠? 엄마, 아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제게 멋진 고백을 들려준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식들입니다. 사실 우리 애들과 저희 부부의 연은 다른 부모, 자식들보다는 좀 더 특별해요. 그렇기에 아들, 딸의 고백이 더 제 가슴 깊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왜 부모 자식연은 하늘에서 맺어준다고 하잖아요? 천륜 중에서도 우리 부부와 자녀들은 더 각별한 천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연 라디오 썰맘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중하고 특별한 자식들과의 인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 대부분의 집안이 그렇듯이 저희 집도 부유한 편은 아니었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 미용실에 취직했어요. 그러다 미용실 동료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서글서글한 인상이라 마음이 갔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다가 부부가 되었지요. 그리고 남편과 결혼한 뒤 몇 개월 후 첫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했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신 4개월 차에 아이가 유산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이가 유산됐다는 걸 알고서 며칠 동안은 시름에 잠겼어요. 제가 못난 엄마라 우리 아이를 보낸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렸죠. 그때 남편이 괜찮다며 옆에서 힘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까요?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됐죠. 이번엔 절대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 아기까지 유산하고 말았거든요. 두 번 유산을 하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쩌면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다 싶었고 긴 고민 끝에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요. 우리 그만 갈라서요. 뭐, 갈라서더니 왜? 우리가 왜 이혼을 해?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당신 그동안 나한테 뭐 섭섭한 거 있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 이번에도 유산하고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두 번이나 유산하는 걸 보면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 같아요.
하늘에서 나한테 허락하는 아이가 없나 봐요. 당신 나랑 살면 평생 자식 하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랑 정리하고 다른 여자 만나요. 나보고 당신이랑 헤어지고 새 장가 가라는 거야. 난 그렇게는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난 우리 아이 못 낳을지도 몰라요. 다음에 또 유산될지도 모른다고요. 당신 아이 없이 살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 애들만 봐도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자식 없이 살 수 있겠냐고요. 나 괜찮으니까 내 말대로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혼하자는 말을 해. 우리가 왜 부부야? 어떤 일이든 다 함께 이겨내려고 부부 아니야. 그럼 지금 상황도 잘 이겨내야지. 병원에서 또 유산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미리 걱정을 하고 그래? 당신은 내 마음 몰라요. 아이 하나도 못 낳고 번번이 유산만 하는 내 심정. 당신은 모를 거예요. 내가 당신 마음 왜 몰라? 그렇지만 서로 위로해주면서 힘을 낼 생각을 해야지. 이혼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아이 없으면 당신이랑 나랑 알콩달콩 더 재미나게 살는데. 자식 없어도 우리 둘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혼 이야기 다시는 꺼내지 마. 한 번만 더 그런 말 하면 나 정말 화낼 거야. 그 후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손을 잡아준 남편의 위로가 제게 큰 힘이 됐지요. 그 뒤로는 최대한 아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유산한 이후로 금방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마음을 비우니 모든 게 참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살아간 덕분일까요? 다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남편과 저는 두증태 안고 한참 울었어요. 우리 부부 마음은 비우며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인지 다시 우리에게 아이가 찾아왔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을 얻었습니다.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이 커가는 걸 보며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들이 언젠가부터 밥을 잘 먹지 않는 거예요. 통통했던 볼살도 빠져 걱정이 많았죠. 처음엔 아이가 입맛이 없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줬는데 그거조차 잘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 태우 오늘도 밥 남겼네.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밥 다 먹어야 된다고 그랬지? 응, 그랬는데 밥이 맛이 없어. 나 먹기 싫어?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해? 맨날 이렇게 밥도 안 먹으면 키 하나도 안 크는데. 태우, 동네 형아들처럼 키 크고 싶다며. 밥 안 먹으면 키 안 크는데. 그래도 안 먹을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우, 이렇게 자꾸 밥도 안 먹고 먹기 싫다고 하면 엄마 정말 속상해. 밥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다 먹어야 착한 아이지. 맨날 이렇게 남기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 다른 친구들은 밥도 잘 먹고 키도 쑥쑥 크는데 우리 태우는 밥도 안 먹고 요즘 맨날 남기기만 하고 엄마 이렇게 걱정시키고 한 번만 더 안 먹으면 그땐 엄마 진짜 화낼 거야. 저는 이유도 모른 채 밥을 먹지 않는 아이를 꼬중했어요. 잘 먹지 않는 아이를 혼내도 보고 달래도 봤지만 소용없었고 아들 몸에서 급기야 열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못 먹고 며칠째 계속 열이 가시질 않아 당장 병원에 데려갔어요. 내 몸에서 열이 나는 거니 처음엔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아이 신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검사를 더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별 이상이 없을 거라고 걱정되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를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 했습니다. 우리 아이 심장에 악성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겨우 5살이 된 아이 몸에 종양이 있단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자책했습니다. 아들이 아픈 것도 모르고 밥 안 먹는다고 혼냈던 제 자신이 한심해서요. 그러나 자책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바로 병간호를 시작했고 아들 간호에 온 힘을 쏟았어요. 그렇게 병간호를 하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 수술도 받았지만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나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아들 곁을 지켰죠. 아들이 몇 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 가족은 떨어져 지내야 했어요. 남편은 아들 병원비를 벌기 위해 지방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아들은 빨리 자기가 건강해져 우리 세 식구 다시 한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매일 밤 기도했어요. 저 또한 신이 계시다면 우리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랬죠.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아들의 상태는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상태가 더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태우는 항상 밝은 아이였어요. 본인도 아파 힘들 텐데 엄마 걱정을 먼저 해주는 착한 아이였지요. 엄마, 오늘도 나 때문에 울었지? 그치? 아니야, 울긴. 엄마 하나도 안 울었어. 에이, 거짓말. 나도 이제 다 안다 뭐. 엄마 얼굴만 보면 딱 알아. 엄마 나 때문에 매일 우는 거잖아. 나만 안 아팠으면 엄마 매일 울 일도 없고 또 우리 아빠 돈 벌러 멀리 갈 일도 없을 텐데. 태우, 너 엄마가 그런 말 하지 말랬지? 엄마, 아빠 다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태우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밥 잘 먹고 치료 잘 받고 건강해지면 되는 거야. 알았어? 응, 알겠어. 엄마, 근데 아빠는 언제 오셔? 나 아빠 보고 싶은데. 아빠, 이번 주 주말에 오신댔어. 우리 이틀 밤만 더 자면은 아빠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아들 조금만 더 힘내. 이틀이나 남았어? 너무 멀다. 치. 그럼 아빠 오면은 우리 놀이동산 가면 안 돼? 나 놀이동산 가고 싶은데. 아직은 안 돼. 너 지금 놀이동산 가면 큰일 나. 조금만 참아. 태우 건강해지면은 엄마가 주말마다 놀이동산 데리고 가줄게. 엄마는 맨날 똑같은 말만 해. 맨날 나중에 데려간다고만 하고. 나 아빠 이번에 오시면 가고 싶단 말이야.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고 놀이동산 안 데려가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아들은 제 속도 모르고 떼를 썼습니다. 김태우, 너 엄마 속상하게 할 거야? 엄마도 태우 데리고 놀이동산도 가고 싶고 바다도 보여주러 가고 싶어. 그렇지만 네가 건강해져야 가지. 우리 태우 다 나으면 엄마가 매일 재미있게 놀아줄 테니까 얼른 자. 예직자야 착한 어린이라고 그랬지? 알겠어. 나 이제 잘래. 엄마, 나 손 잡아줘. 떼를 쓰던 아들은 이내 제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고 재우며 꼭 건강한 몸으로 함께 놀이동산에 가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런데 세상 누구도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고 그날의 대화가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아들은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났어요.
어린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아들의 유골함을 받아들고 정신을 놓을 듯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태호야, 우리 태호, 불쌍한 우리 아들. 이렇게 떠날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고 싶다던 놀이동산 데려가 줄걸? 엄마가 미안해. 내 새끼 이렇게 보내서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여보, 태호 엄마, 진정해, 응? 이렇게 울다 당신까지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태호, 하늘나라 가는 길 웃으면서 보내줘야지. 그래야 태호가 마음 편하게 떠나지. 안 되겠어. 난 우리 아들 못 보내. 이렇게는 못 보내. 왜 우리 태호를 데려가? 세상에 태어나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데려가는 게 어딨어. 나 억울해서 내 새끼 못 보내.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 그래. 여보, 이러지 마. 이러면 우리 태호 마음 편히 못 가. 우리가 잘 보내줘야 여기서 아팠던 거 다 잊고 하늘나라 가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진정해, 여보. 태호야, 부족한 엄마 밑에서 태어나 힘들었지?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 아들,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마음껏 뛰어놀면서 살아. 그렇게 눈물로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뒤 하늘에서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길 바라고 또 바랬죠. 어렵게 얻은 아들을 떠나보내고 제 삶은 너무나도 피폐해졌어요. 삶의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루는 집 앞 골목에 나와 멍하게 앉아있는데 이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 같은 어린 남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가더군요. 그걸 보고 우리 아들이 떠올랐어요. 살아있다면 우리 아들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였는데 그러다 보니 아들이 더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아들 생각에 목 놓아 울다 문득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아들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사는 게 무슨 의미일까 싶어서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이 세상 떠나려 하는 찰나에 갑자기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호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여보, 나 그냥 보내줘요. 이 세상 더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나 좀 놔줘. 나 우리 태호 곁으로 갈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이렇게 가면 태호가 엄마 잘 왔다고 좋아할 것 같아?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떠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 나는 상관도 안 해. 당신마저 떠나면은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내 생각은 안 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태호 보내고 나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단 말이야. 내 새끼도 없이 내가 살아서 뭐해?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해? 그런 말 하지 마.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서 나중에 당당하게 태호 만나야지. 왜 살아서 뭐하는 소리를 해? 나라고 살고 싶은 줄 알아. 나도 하루에도 몇 번씩 태호 따라가고 싶어. 그렇지만 우리 둘 다 세상 떠나면은 하늘에 있는 태호 마음이 어떻겠어? 아들 앞에서 나약한 엄마 아빠 되고 싶은 거야. 여보, 우리 이러지 말자. 죽을 힘으로 살아보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태호 못까지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태호 당당하게 만나자. 하늘에 있는 태호 생각해서라도 자랑스러운 엄마 아빠 되자, 응? 남편은 저를 붙잡고 눈물을 쏟아냈고 저 또한 남편 품에 안겨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펑펑 울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하늘에 있는 우리 태호를 위해서라도 내가 강해져야겠다고요. 이렇게 나약하게 울고 있을 게 아니라 신랑말처럼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세상 떠나 내 새끼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다짐했어요. 아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 덕에 제 이름으로 된 작은 미용실까지 열게 됐죠. 엄마가 미용실을 낸 걸 보고 좋아할 아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지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휴일마다 납골당에 갔어요. 그날도 버스를 타고 납골당에 가는데 건너편에 앉은 남매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매는 굳은 표정으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함께 납골당에서 내렸고 누군가의 납골당 앞에 서서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 납골당인지 그 앞에 서서 눈물을 훔치는 걸 보고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안 됐다는 생각을 했었네요. 그 후 납골당에 갈 때마다 그 남매를 마주쳤습니다. 우리 아들 기일을 맞아 납골당에 갈 때도 어린 남매를 마주쳤지요. 남편과 함께 아들에게 인사를 하고 납골당을 나오는데 그 애들이 누군가의 봉안당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무언가를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이모도 우리 못 키워준대. 우리 어떻게 해? 이모가 누나랑 나랑 앞으로 고아원 가야 한대. 엄마, 우리 고아원 가기 싫어. 고아원 가기 싫단 말이야. 야, 그 얘기를 엄마한테 하면 어떻게 해? 그럼 하늘에서 엄마가 걱정할 거 아니야. 엄마한테는 좋은 얘기만 하기로 한 거 잊었어? 뭐가 어때서? 누나는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누나도 고아원 가기 싫다고 그랬으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너 조용히 안 해? 엄마 앞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할 거야? 누나로 보이는 여자아이는 동생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 또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결국 어린 남매 둘이 엄마 유골함 앞에서 막 울더라고요.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마음이 아파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다그쳤어요. 조심스럽게 남매 곁으로 가 말을 걸었지요. 얘들아, 아줌마 알지? 우리 항상 여기 오는 버스 같이 타고 오잖아. 우리 기억나지? 제 물음에 애들은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들 엄마 보러 왔구나? 네, 그런데 왜 그러세요? 여자아이가 경계하듯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 우리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납골당 올 때마다 너희를 자주 봐서 반가워서 인사한 것뿐이야. 혹시 너희 배 안 고프니? 아줌마랑 아저씨랑 밥 먹으러 갈 건데 너희도 같이 가자. 우리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 말에 눈물을 뚝뚝 흘리던 남자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아줌마가 우리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누나, 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준대. 같이 가자. 나 배고프단 말이야. 야, 엄마가 아무나 따라가지 말라고 한 거 잊었어? 저기 정말 나쁜 사람 아니니까 믿어도 돼. 그냥 아줌마는 너희들 우는 걸 보니까 마음 아파서 밥 한 끼라도 같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거야. 여자아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우리 부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어린 남매를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남자애가 먹고 싶다던 피자를 먹는데 배고팠는지 아이들이 정신없이 먹더라고요. 얘들아, 체하겠다. 콜라도 마셔가면서 먹어. 제 말에 여자아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줌마. 근데 아줌마랑 아저씨는
납골 땅에 왜 오신 거예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우리 아들이 일찍 하늘나라 갔거든. 오늘이 아들이 하늘나라로 여행 간 날이라 아들 보러 왔어. 살아있었으면 올해 10살이었을 텐데. 그 말을 들은 남자아이는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나도 10살인데? 그럼 내 친구다? 남자애는 제 아들과 동갑이라며 해맑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남매의 이야기도 해줬어요. 누나인 여자아이는 3살 위였고 아빠는 남자아이 100일 때 그리고 엄마는 작년에 암투병하다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도 아이들 걱정이 됐는지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고 남자아이가 답을 했어요. 그럼 너희들 지금 어디서 지내는 거야? 너희 돌봐주시는 분은 있어? 누나랑 저랑 임원에서 살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이모랑 이모부가 우리 키운다고 데려갔어요. 근데 곧 임원에서 쫓겨나요. 이모가 나가야 된대요. 왜? 왜 나가야 되는데? 이모가 이게 우리 못 키운대요. 우리 둘 키우는데 돈 너무 많이 든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고아원 간대요. 나 고아원 가기 싫은데. 우리 누나도 고아원 가기 싫대요. 엄마만 있었으면 우리 고아원 갈 일 없는데. 엄마 보고 싶어요. 그 말을 하며 남자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우냐고 동생을 다그치던 누나도 금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린애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말도 못하고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매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아직 어린애들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거야. 얘들아, 울지 마. 참, 이거 아줌마 연락처거든? 너희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 번호로 언제든 연락해. 그럼 아줌마랑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연락처를 적어준 뒤로 그 애들은 가끔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남매의 이름도 알게 됐죠. 누나 이름은 희진이, 남동생 이름은 성진이었어요. 그 후 희진이, 성진이는 결국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고요. 고아원에 들어가서도 연락은 계속 이어졌어요. 아이들이 저희에게 전화를 해와 자주 얼굴을 봤어요. 아이들이 지내는 고아원에 후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와 정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매를 입양하겠다는 사람들이 났단 소식에 애들을 만나러 갔죠. 새 부모님 만날 생각에 애들 표정이 들떠 보였습니다. 우리 희진이, 성진이 곧 새로운 부모님 만나게 됐다는 말 들었어. 너희 둘 다 표정이 밝아 보여서 다행이다. 희진이는 짐은 다 챙겼어? 네. 그리고 새 부모님이 거의 다 새로 사주신대요. 그래서 거의 갖고 갈 것도 없어요. 그래, 잘 됐다. 너희들 앞으로 새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 알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둘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그리고 성진이 너 누나한테 까불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럼요. 저 요즘 누나 말 진짜 잘 들어요. 맞다. 저희가 아줌마 드리려고 선물 가지고 왔는데. 애들은 저를 위해 준비했다면서 본인들이 직접 접은 종이약을 건네줬어요. 아줌마, 이거 누나랑 제가 직접 접은 종이약 1000마리예요. 아줌마 생각날 때마다 누나랑 같이 접은 거예요. 네, 맞아요. 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더 좋은 거 사드릴게요. 그동안 저희 남매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감사하긴 뭘. 그나저나 어떻게 이런 걸 준비할 생각을 다 했어. 얘들아,
아줌마 정말 감동받았어. 너희들이 직접 만든 건데 이게 최고의 선물이야. 너무 고맙다. 아줌마, 이거 안 버리고 평생 간직할게. 그렇게 선물 받은 종이약을 끌어안고 남매와는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애들을 못 본다니 아쉬웠지만 그래도 새부모님 만나 애들이 사랑받고 크길 바랬어요. 그 몇 달이 흘렀을까요? 남편과 함께 고아원에 갔는데 희진이, 성진이 남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잘 지내는 줄 알았던 애들이 그곳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아원 원장님께 여쭤봤더니 애들 나이가 너무 많다고 파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애들 표정도 잔뜩 어둡고 고개도 들지 못하는데 너무 속상했죠.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애써 괜찮은 척 말을 걸었어요. 남매의 말문이라도 열고 싶어서요. 얘들아, 아줌마 왔어. 그동안 아줌마 안 보고 싶었어? 못 본 사이 희진이는 더 예뻐졌네. 성진이는 늠름해지고. 얘들아, 아줌마 안 반가워? 아줌마는 너희들 봐서 너무너무 반가운데. 아저씨랑 아줌마가 너희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그 말에 희진이가 눈물이 가득 맺힌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줌마, 우리 버림받은 거 아세요? 우리 보고 그 집에서 나가라고 엄마 아빠한테 해준다고 했으면서. 그래, 알아. 원장님께 얘기 들었어. 많이 속상했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거야. 괜찮아요. 저희 괜찮아요, 아줌마. 그때였습니다. 희진이의 팔에 몸자국이 보였어요. 잠깐만, 너 팔에 이거 뭐야? 몸들었는데 어쩌다 이랬어? 너 혹시 누구한테 맞은 거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잘못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성진이가 나섰어요. 거짓말. 아줌마, 누나 거짓말이에요. 이거 그 아줌마 아저씨가 누나 때려서 생긴 거예요.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래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니까 싫다고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누나 때렸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이 어린애가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제 외침에 남편도 놀라 아이 팔에 몸자국을 확인했습니다. 나쁜 사람들, 애들을 데려왔으면 잘 키울 생각을 해야지. 파양도 모자라 어린애를 때리기까지 해. 그것들 인간도 아니야. 희진이도 어디 더 맞은 곳은 없는 거야. 괜찮아? 저 괜찮아요. 이제 안 아파요. 저 정말 괜찮으니까 화내지 마세요. 그리고 아줌마, 그동안 아줌마 생각 많이 났어요. 아줌마랑 아저씨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연락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랬어? 그럼 연락하지 그랬어. 아줌마랑 아저씨가 당장 너희 보러 갔을 텐데. 그 집에서 구박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괜찮아. 이젠 아줌마랑 아저씨가 너희 옆에 있으니까 아무 일 없을 거니까 울지 말고. 남매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눈물을 터뜨렸고 가여운 아이들을 제 품에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아이들 생각만 났어요. 애들이 가엾고 불쌍해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애들 생각에 며칠을 뒤척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 위해 내가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요. 내가 직접 애들을 사랑해주면서 직접 품어주고 싶었어요. 그 결심에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는지 놀란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야, 당신 왜 그래? 무슨 꿈이라도 꿨어? 아니에요. 뭐 좀 생각이 나서. 그나저나 당신 안 잤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있잖아, 나 며칠 전에 희진이, 성진이 보고 온 뒤로 계속 이래. 얘들 얼굴이 계속 아른거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그 밝았던 애들이 눈치 보고 한껏 움츠려 있는 게 속상하고 분해서 잠이 안 오나 봐. 당신도? 사실은 나도 그래요. 계속 애들 생각만 나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생각을 좀 해본 게 있는데 말이에요. 뭔데 그래? 얼른 말해봐. 여보, 희진이랑 성진이 우리가 데려오는 건 어때요? 그냥 데려오는 거 아니고 아이 둘 다 우리 자식으로 키우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당신 지금 그 말 진심이야? 그냥 해보는 말 아니고. 당신은 이런 말을 그냥 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 품어주고 상처만이라도 잊을 수 있게 잘해주고 싶어요. 여보, 우리 그렇게 해요. 그래, 애들 우리가 데려오자. 실은 나도 요 며칠 동안 계속 그 생각만 했어. 마음 다친 애들이 짠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 채워줘야 할까 싶더라고. 생각하다 보니 나도 그냥 우리가 키우는 게 맞겠다 싶었어. 당신도 나랑 같은 생각인 줄 알았으면 빨리 말하고 그랬네. 그럼 당신이나 나나 마음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데려올 걸 그랬나 봐요. 그럼 애들 중간에 상처받는 일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애들 얼른 데려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받은 부모 사랑 우리가 듬뿍 줘요. 애들 입양을 결정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우리 부부, 애들에 대한 생각이 같아 다행이었고 빨리 한 가족이 되어 아이들 받은 상처 아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입양 절차를 진행했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네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애들이 우리 집에 처음 왔던 날이 생각나는데요. 남매가 우리 애들이 되어 제가 손수 밥을 해 먹였던 그 순간이 참 감격스러웠어요. 아이들은 우리 집에도 무리 없이 적응하는 듯 보였어요. 물론 처음부터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저 우리 품에서 편안히 있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물론 일하면서 애들도 돌봐야 하니 몸은 힘들었지만 돌볼 자식이 있고 또 애들이 저와 함께 있다는 게 참 행복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저를 참 잘 도와줘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퇴근하면 청소도 빨래도 밥도 다 되어 있어 고맙고 대견하다며 칭찬해 줬었죠. 그러다 어느 날 한 번은 미용실 일이 빨리 끝나 일찍 들어간 날이 있었어요. 아이들 맛있는 거 해주려고 한가득 장을 봐서 집에 들어갔는데 애들은 제가 온 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막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야, 너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누나 쌀 씻고 올 동안 걸레질 해놓으라고 그랬지? 근데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 너 누나 말 안 들을 거야? 아, 누나, 잠깐만. 나 지금 TV 보고 있잖아. 이것만 보고 할게. 거짓말 하지 마. 너 TV 보고 나서도 하기 싫다고 안 할 거잖아. 지금 빨리 하라니까. 나 귀찮다고. 그냥 TV 보고 싶은데. 누나는 왜 이렇게 나 귀찮게 해? 야, 너 내가 한 말 잊었어? 우리 지난번처럼 버림받지 않으려면 아줌마 아저씨한테 잘해야 한다고 그랬지? 잘하겠다고 누나랑 약속해 놓고서 벌써 1억이야? 얼른 TV 끄고 걸레질 해. 집안일이라도 잘해놔야 아줌마 아저씨가 우릴 예뻐해 줄 거 아니야.
아이들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으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애들은 이번에도 또 버림받을까봐 무서워 잘 보이려고 집안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도와주는 게 기특하다고만 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애들이 청소하다 말고 제게 달려와 인사하는데 어린 손에 청소 도구가 들려 있는 걸 보고 너무 미안해지더군요. 희진이, 성진이, 너희들 이리 좀 와봐. 이리 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그 말에 아이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첫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요? 저희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야. 너희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게 아니라 아줌마가 방금 너희들끼리 이야기를 들었어. 혹시 우리가 너희 버릴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 그래서 아줌마 오기 전에 매일같이 집안일 해놓고 그러는 거야? 제 물음에 남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애가 끓는 거예요. 얘들아, 언제 내가 너희들한테 집안 청소하라고 한 적 있어? 근데 왜 눈치 보면서 집안일을 하고 그래? 니들이 청소를 안 해도 내 속을 썩여도 너희 버리는 일 없어. 왜냐면 나는 이제 너희들 엄마니까. 엄마는 그런 일로 자식들 버리는 거 아니니까. 여기가 너희 집이고 우리가 너희 부모인데 왜 버림받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쓸데없이 눈치를 봐. 아줌마, 이렇게 속상하게 할 거야? 아줌마, 잘못했어요. 동생은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냥 제가 또 버려질까봐 걱정되고 무서웠어. 그래서 집안일이라도 하자고 그런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줌마, 화 푸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희진이 네가 무슨 잘못을 해.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너희 마음도 모른 아줌마가 제일 잘못이지. 나는 그냥 나 도와주는 게 고맙고 기특하기만 했어. 니들이 도와주는 이유도 모르고. 니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됐으면 그랬을까.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엄마가 되겠다고 데려와서는 너희 속마음도 몰랐어. 아줌마가 미안해. 너희들한테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그리고는 우리 애들을 끌어안고 셋이 엉엉 울었습니다. 펑펑 울고 나니까 서로에게 훨씬 가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또 그 이후부터 큰애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지요. 그날부터 큰애는 마음을 연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도 아빠라고 하면서 잘 따르고 저와는 아주 쿵짝이 잘 맞는 모녀 사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작은 애는 달랐어요. 여전히 우리를 정기했고 엄마, 아빠라고도 부르지 않았지만 언젠가 내가 마음을 열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기로 했지요. 그래도 속은 좀 탔어요. 사춘기인 애가 우리를 멀리하고 반항심에 나쁜 길로 빠질까 염려도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랑 싸웠다는 연락을 받았고 혼비백산의 곧장 학교로 달려갔어요. 가보니 반 애들 중 한 명이 우리 애가 입양하라는 걸 알고 놀려 싸운 모양이었어요. 거기다 상대 아이 엄마는 자기 아들 얼굴을 보고 막 고함을 쳤어요. 내가 이래서 아무나 어울리면 안 된다고 한 거야. 거봐. 아무리 착하고 똑똑한 애라도 부모 없이 자란 티는 난다니까. 이렇게 애를 패고 다니니 입양아를 곱게 볼 수가 있어. 우리 아들 얼굴이 이게 뭐야. 내가 진짜 속상해서 정말. 선생님, 나 저런 입양아랑 우리 애랑 같은 학교 보낼 수 없어요. 쟤 당장 전학시키세요. 어머니,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주먹질을 한 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먼저 성진이를 입양하라고 놀리고
반 애들 앞에서 무시한 게 있어서요. 서로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제 전학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 새끼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입양하라고 못 배운 티를 내는 것도 아니고 내 귀한 아들한테 어딜 감히 주먹을 휘둘러. 대먹지 못한 것 같으니라고. 그때였습니다. 둘째 옆에서 듣고 있던 제가 나섰어요. 웬만하면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듣겠네요. 지금 그게 애들 앞에서 하실 말씀이에요. 뭐야 당신? 아, 당신이 저 입양아 엄마야? 그러면 내 자식이 사고 쳐서 죄송하다. 사과부터 할 일이지.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를 쳐. 이보세요. 그쪽이야말로 조용히 해요. 하도 교양없이 떠들어대서 들어줄 수가 없네. 입양이 무슨 죄예요? 이게 범죄예요. 말씀해 보세요. 입양이 잘못이에요. 아님 반 친구들 앞에서 입양하라고 무시하고 놀린 게 잘못이에요. 입이 있으면 어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자 그의 엄마가 입을 꾹 다무는 거예요. 거봐요. 그쪽이 잘못한 거 아니까 입도 못 대는 거잖아요. 어머님이야말로 그러시면 안 되죠. 자라는 아이한테 그런 편견 심어주는 게 제대로 된 엄마예요. 부끄러운 줄을 아셔야죠. 제가 퍼부어대자 그 학부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치고받은 거니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됐고요. 애를 데리고 나오는데 미안한 건지 다가오지 못하는 게 보였어요. 성진이 너 이리 와봐. 오늘 일 분명 너도 잘못한 거야. 입양하라고 놀린 건 걔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폭력을 쓴 건 안 되는 거야. 앞으로는 누가 그러더라도 주먹을 휘두를 게 아니라 당당하게 대답해. 그래, 나 입양하라고. 뭐가 잘못됐냐고. 알았어? 네, 그럴게요. 그리고 죄송해요. 오늘 일 잘못했어요. 예, 성진아, 너 우는 거야. 왜? 왜 울고 그래? 싸우다 어디 다쳤어? 어디 아파서 우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 아까 아줌마가 제 편이 되어주실 줄은 몰랐어요. 저한테 실망하실 줄 알고 걱정하고 긴장했는데 실망이라니 왜 실망을 해? 나는 이런 일을 네가 뒤놓을까 그게 더 걱정이야. 저 사실은 아줌마 의심했었어요. 나 버리지 않는다고 했어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언젠가는 누나랑 저 버릴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도 닫고 지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두 분 멀리하며 지냈던 건데 이렇게 제 편 되어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내 잘못이라고 집에서 나가라고 할까봐 얼마나 불안했는데. 성진아, 울지 마, 응? 나는 성진이 네 엄마잖아. 진짜 엄마는 자식 쉽게 안 버려. 난 사랑하는 내 새끼들 절대 안 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 마음 좀 믿어줄래? 그럴게요. 그동안 엄마, 아빠 계속 의심하고 거리 두고 그랬던 거 죄송해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참아왔던 눈물을 쏟았고 그런 아이를 가만히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둘째의 입에서 엄마, 아빠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야 우리 네 사람 완벽히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그 후 우리 네 식구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우리 애들도 잘 자라줬는데요. 둘 다 공부를 잘해 딸은 선생님이 되었고 아들은 세무사가 되었습니다. 잘 자란 우리 애들이 남편과 제 자랑이지요. 그리고 둘 다 좋은 짝 만나 결혼해 잘 살고 있고요. 특히 우리 둘째 결혼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식 도중 갑자기 식장이 어두워지더니 아들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결혼식 도중 죄송하지만 엄마 아빠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서 딸애까지 나와 저희 부부 앞에 섰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먼저 저희 앞에서 감춰왔던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엄마, 아빠, 저랑 누나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엄마 아빠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안 돼요. 평생 외롭게 살면서 부모님 사랑도 못 받고 큰 신세를 비관하며 살았을 거예요. 맞아요. 엄마 아빠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나 성진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어요. 엄마 아빠를 만난 게 우리 둘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에요. 애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괜찮은 척 했어요. 얘들은 우리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뭘. 형편 넉넉하게 키운 것도 아니고 니들이 우리 만나 고생 많았지. 그리고 우리 쑥스럽다. 이제 그만해. 안 돼요. 아직 남았어요. 두 분이 왜 해주신 게 없어요. 저희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요. 제 결혼식 자리에서 꼭 부모님께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남매가 엄마 아빠를 만난 건 행운이기도 하고 또 가장 큰 기적이기도 해요. 두 분의 자식이 된 게 저희 남매 인생의 축복이에요. 다음 생에도 저희 부모님이 되어주실 거죠? 두 분께 앞으로 평생 효도할게요. 저희 마음 아시죠? 엄마 아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아들과 딸은 우리 앞에 엎드리더니 큰절을 올렸습니다. 사위도 며느리도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는데 저희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 순간 우리 부부는 자식들에게 가장 값진 고백을 받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거기다 사돈들과 하객들까지 울어 결혼식장은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기쁨의 눈물이라 우리 모두 정말 행복했고 죽어서도 잊지 못할 순간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내 자식들을 만난 건 우리 부부에게도 큰 축복이에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라는 말을 깨닫게 됐으니까요. 희진이, 형진이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만남부터 그랬어요. 아들 납골당에 갔다가 소중한 아이들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으니 우리 인연이야말로 하늘이 정해주신 거다 싶어요. 또 가끔은 먼저 떠난 아들이 준 선물이 우리 남매자 싶어요. 우리 아들이 남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종종 남편하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남매들이 없었다면 죽지 못해 살았을 거라고요. 우리 애들이 황폐한 우리 부부 삶을 바꿔준 역대급 반전을 가져준 것 같네요. 지금 제 소원은 우리 애들과 손주들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 소원 하나뿐입니다. 그것 말고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우리 아이들과의 인연 이야기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와 우리 애들 앞날에 축복을 빌어주시길 바라면서 제 사연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기분 좋은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